안녕하십니까, 정희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보통 겨울에 언제부터 내복을 입기 시작할까요? 노동운동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노동자 대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그 다음해인 노동절날 내복을 벗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노동자 대회를 하기만 하면 멀쩡한 날씨도 엄청나게 추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뭐 노동자 대회 그러면 의뢰의 11월 달 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은 이 노동자 대회를 만들고 시작한 배경이 어마어마한 선배들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국 노동자 대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회를 치렀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 그러니까 88년 11월 13일 날 처음으로 전평 이후에 약 40년 만에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모인 인원을 보니까 연세대 노천극장을 꽉꽉 채울 만큼 많이 모였는데 5만 명 이상 참가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필 88년에 모였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될 텐데요. 88년은 무슨 해입니까? 88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예, 그것도 있지만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지역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지역별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조를 잘 해보기 위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 밑에서는 민주노조를 할 수 없다, 이런 볼멘 소리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지역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별도의 지역 조직이 아니라 한국노총을 대신할 만한 전국 조직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8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여당 국회의원보다 야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버립니다. 과반수 이상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내에서는 노동법 개정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 이름하여 주요한 악법 중의 악법이 뭡니까? 한국노총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수노조 금지, 연대투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3자 개입 금지, 노동조합을 만들라 치더라도 설립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는 신고제, 허가제, 이걸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법 개정 요구를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외쳐보자. 그래서 지역별 대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10월경에 모여서 논의를 하죠.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 날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날 여의도까지, 국회까지 행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주로 맨 앞에 내걸었던 구호가 어떤 거냐면은 노동해방이라는 구호입니다. 당일날 전날 광목천에다가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글씨를 혈서로, 대회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혈서로 직접 노동해방이라는 글씨를 새겨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공돌이 공순이 취급받는 이런 세상을 끝장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구호도 노동해방의 구호가 맨 앞에 나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12월 22일 지역업종노동조합 전국회의라는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일종의 민주노총을 만들어지게 된 전전신, 그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88년도를 거쳐서 89년도는 새벽부터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투쟁이 벌어집니다. 현대중공업은 88년 12월부터 장장 4개월 동안 128일 동안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3월 달에 또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들어서서는 전국 교직원 노조, 정교조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정교조 창립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노태우 정부는 창립을 허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온 대학을 샅샅이 뒤지고 차단하고 원천 봉쇄하고 검문 검색을 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기습적으로 연세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립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교조에 가입하신 우리 교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1600여 명 정도가 해고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9년도는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극심한 탄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노동자들이 89년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기세를 드높이자, 이렇게 했죠. 근데 제대로 모였을까요? 못 모였을까요?
예상대로 노태우 정부는 89년도 전국 노동자대회를 원천 봉쇄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대회 장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정문부터 시작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하게 이르는데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관악산을 넘어서 서울대 노동자 대회를 사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만 대회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공권력을 상대로 집회도 격렬하게 벌였던 거죠. 쇠파이프, 화염병을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국 노동자 대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한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됐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1,5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이야 노동자 대회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지만은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회를 사수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88년과 89년 두 차례 노동자 대회의 성과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90년 1월 22일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노협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전노협 창립총회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울 시내 대학은 다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 거고 가포 비상령까지 내리죠. 가포 비상령은 계엄령보다 한 단계 낮은 모든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막는다 이런 정도로 비상 체계에 돌입했는데 결국에는 전노협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창립총회를 할 것처럼 했다가 기습적으로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기습적으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탄생 이유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으나 여기에 가입된 단위사업장 대표자 노동조합은 심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의무금 같은 거를 조합비에서 내면은 불법 단체에 이 조합비가 들어갔다. 이런 이유로 업무 감사를 지적당해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볼래 아니면은 전노협을 탈퇴할래 이런 압박이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한진중공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당시 위원장은 박창수 위원장이었는데 박창수 위원장이 삼자 개입법으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안기부가 전노협 탈퇴 공작을 펼치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안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 건물 바닥에 추락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때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받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검까지 해서 긴급 사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민주노조 운동, 그 다음에 전노협은 반드시 사수돼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한 노동자가 무엇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하겠습니까? 앞뒤 정황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탄압, 정권의 모진 고문 탄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노협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탄압을 벌였다고 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구속된 노동자들 숫자만 해도 2,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구속된 노동자가 2,000명이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5,000 아니 6,000은 좋게 넘고도 남았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런 모진 탄압 속에서도 전노협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전노협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회의가 건설이 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청년 대노련까지 결성이 되죠. 그리고 94년에 이르러서 민주노총 준비가 결성이 되고 95년에 민주노총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91년 노동자 대회는 처음으로 대학에서 개최되지 않고 한강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국제노동기구에 처음 가입하게 됩니다. ILO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은 ILO 협약을 지키겠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ILO 기구에 가입만 하고 기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LO 비준을 촉구하는 공대회가 결성이 되는 거죠. 이걸 계기 삼아서 전국에 있는 각각의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업종회의, 대노련, 현청년, 전노협 이렇게 이 공대회로 묶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94년 민주노총 준비로 되고 95년 본조직, 민주노총 본조직이 출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노동자대회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건 뭐가 있을까요? 민주노총의 변화가 좀 크죠. 결성 당시에 41만 정도던 노동조합이 지금은
1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 측이 당시에는 법 외 노조, 불법 노조로 간주됐었는데 지금은 합법화가 되었죠. 이게 좀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또 달라진 게 또 있죠. 당시에는 대부분 1박 2일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당일치기로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참가비를 노동조합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참가비를 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노동조합에서 일체 모든 비용을 다 댄다고 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라지지 않은 건 뭘까요? 그때 당시 구호나 지금 구호나 똑같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법 계약 저지, 노동학법 철폐, 이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은 국회에서 잘 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기본권은 온전한 형태로 보장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탄압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동기본권이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내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거의 원청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없던 직종이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계약 관계도 새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기본권은 차단되어 있고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단적인 예가 당시에도 정교조가 불법, 지금도 정교조는 법의 노조 불법. 그러니 할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날이 춥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득불 노동자 대우를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조를 지향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 하면은 열일 제쳐두고 상경버스에 몸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